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이 한 줄짜리 뉴스가 나오자마자 전 세계 금 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온스당 5,500달러였던 금이 2026년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하루 만에 4,700달러가 됐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14.5%, 역사상 손에 꼽히는 폭락이에요. 근데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하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설계한 8년의 이야기입니다. 2018년 트럼프 1기 시절에 심은 씨앗이 2026년 1월에 폭발한 거거든요. 시진핑이 공들여 쌓은 성을 트럼프가 단 하루 한 방으로 흔들어버린 이야기. 자, 시작해 볼게요. 2018년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다. 이게 미중 무역 전쟁의 공식적인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때렸어요. 그러다가 점점 범위가 넓어졌죠. 500억 달러 규모, 2천억 달러 규모, 결국 중국산 수입품 거의 전체에 관세가 붙게 됐습니다. 당시 뉴스 기억나세요? 전 세계가 난리였어요.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에 돌입했다. 세계 경제가 위험하다. 무역 전쟁으로 공멸한다.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트럼프가 왜 이랬을까요? 진짜 목적이 뭐였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 미국 제조업을 살리겠다 였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트럼프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달러 시스템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조질 수 있다. 이걸 중국한테 똑똑히 보여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물건 팔아서 뭘 받아요? 달러요. 그 달러로 뭘 해요? 원자재 사고, 기술 사고, 미국 국채도 사고. 돈도 달러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너네 물건 안 살래 하면 달러 수입이 끊기는 거예요. 미국이 너네 기업 제재할래 하면 달러 결제가 막히는 거예요. 중국이 아무리 GDP 세계 2위라고 해도 달러라는 게임판 위에서 노는 한 미국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트럼프는 2018년에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2019년 5월 트럼프 행정부가 또 한 방을 날립니다. 화웨이를 엔티티 리스트에 올린다. 엔티티 리스트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미국 기업들아, 이 회사랑 거래하지 마 리스트예요. 화웨이가 갑자기 구글 서비스 못 쓰게 됐죠.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못 받게 됐죠. 미국산 반도체 못 사게 됐죠. 전부 이 때문이에요. 이게 단순한 기술 제재가 아니었어요. 금융 더하기 기술 복합 압박이었습니다. 화웨이가 달러로 결제하는 것도 어려워졌고 미국 은행을 통한 거래도 막혔어요. 기술도 못 사고 돈도 못 쓰고 양쪽에서 목을 조인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커도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당할 수 있구나. 이때부터 중국 내부에서 탈달러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달러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달러 대신 다른 자산을 비축해야 한다. 그 다른 자산의 후보로 떠오른 게 뭐였을까요? 네, 금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시기에 중국금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2020년 6월 킹골드 스캔들이 터졌어요. 킹골드는 중국 후베이 성에 있는 금 가공 회사였는데요. 이 회사가 뭘 했냐면요, 가짜 금괴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텅스텐이라는 금속 위에 금을 얇게 코팅한 거예요. 텅스텐이 왜 사기에 쓰이냐면요, 밀도가 금과 거의 똑같거든요. 금이 19.3g per 세제곱센티미터이고 텅스텐이 19.25g per 세제곱센티미터이에요. 무게로는 구별이 거의 안 돼요. 겉에 금을 입혀놓으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 눈으로 봐서는 절대 모릅니다. 킹골드가 이 가짜 금괴를 담보로 중국 은행들한테서 대출을 받았어요. 규모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약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어요. 83톤의 금이 가짜였다는 게 밝혀졌을 때 중국 금융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사건이 국제뉴스에 크게 보도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 금 시장에 이런 의문이 퍼졌죠. 중국 금 믿을 수 있나? 당시에는 이 스캔들이 그냥 하나의 사기 사건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회사 관계자들 잡아가고 은행들 손실 처리하고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죠. 근데요, 이 사건은 씨앗이었어요. 6년 뒤 2026년에 다시 튀어나올 씨앗.
당시에는 몰랐지만 트럼프 측에서 이 약점을 기억해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년 1월 15일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합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공산품 등을 2년간 2천억 달러어치 추가 구매한. 표면적으로는 휴전이었어요. 무역전쟁, 일단 쉬어가자 분위기였죠. 근데 저는 이게 의도적인 숨 돌리기였다고 봐요. 왜?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2020년에 뭐가 있었어요? 대선이요. 코로나도 터졌고 국내적으로 처리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그리고 중국을 너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면 중국이 진짜로 탈달러에 올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잠깐 풀어준 거예요. 잠깐 손 돌려. 근데 내가 보고 있어. 중국 입장에서는 이 합의가 승리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미국이 한 발 물러났다 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살찌우기 였습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졌지만 4년 뒤에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2024년에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일기 때 뿌려둔 씨앗을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돌아오자마자 뭘 했는지 아세요? 관세 폭탄을 다시 꺼냈어요.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 중국에 10% 추가 관세, 유럽도 예외 없다. 일기 때보다 더 강력하고 더 광범위한 위협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2018년 무역전쟁 때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실제로 2020년에 합의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진짜다 하는 분위기였어요. 트럼프가 훨씬 더 단호했고 의회도 초당적으로 중국 강경책을 지지하고 있었고 디커플링, 탈동조화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어요. 중국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느껴졌겠어요? 2018년에 당한 거, 2019년에 화웨이 잘린 거 전부 기억나는 거예요. 아, 또 시작이구나. 이번에는 더 독하게 오겠구나. 달러 시스템 안에 있으면 또 당한다. 탈달러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근데 이번에는 논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인민은행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금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 사실 중국의 금 매수는 2022년 11월부터 시작됐어요. 트럼프가 2024년에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를 어떻게 제재했어요? 러시아 중앙은행의 달러 자산을 동결시켰어요. 러시아를 스위프트, 국제금융결제망에서 퇴출시켰어요. 중국이 이걸 보면서 뭘 느꼈겠어요? 내일 우리 차례가 될 수도 있다. 만약 대만 문제로 미국이랑 충돌하면 미국이 우리 달러 자산도 동결시킬 수 있어. 우리도 스위프트에서 쫓겨날 수 있어. 그래서 달러 대신 누구도 동결시킬 수 없는 자산을 쌓기로 한 거예요. 그게 금이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8개월 연속으로 금을 매수했어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2024년 5월에 잠깐 멈췄다가 11월에 다시 매수를 재개했고요. 공식 발표 기준으로 중국의 금 보유량은 약 2280톤까지 늘어났습니다. 세계 6위 수준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국유은행이나 국부펀드를 통해서 장부에 안 잡히는 금을 따로 사들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중국 관영 매체들은 뭐라고 보도했을까요? 중국 금으로 미국 달러 패권에 균열을 내다. 탈달러화의 승리, 위안화 시대가 온다. 국내 여론은 열광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반격하고 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완벽한 그림이었어요. 경제는 어렵지만 우리는 미국에 당하고만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요,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트럼프요. 그리고 트럼프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중국이 금을 사모으는 것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왜? 고기를 살찌우고 있었던 거예요. 2018년에 뿌린 씨앗이 자라는 걸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2026년 1월 금값이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온스당 5,500달러. 미친 숫자죠. 2023년에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 정도였거든요. 3년도 안 돼서 거의 2.75배 올랐어요.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중국에 폭발적인 매수가 있었고요. 러시아, 인도, 터키도 금을 사들였어요. 개인 투자자들도 금 ETF로 미친 듯이 몰렸고요. 시장에는 축제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금 6,000달러 간다. 10,000달러까지 본다. 이런 전망이 난무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요, 대박이었어요. 18개월 동안 금을 사모았는데 그 금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거잖아요. 평가 이익만 수천억 달러예요. 중국 관영 매체들은 다시 한번 요란하게 보도합니다. 금값 역대 최고, 중국 인민은행의 해안, 탈달러화 전략의 승리.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근데요, 바로 이 순간이 함정이 발동하는 시점이었어요. 트럼프가 8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온 거예요. 2026년 1월 29일, 트럼프가 한 가지 발표를 합니다. 케빈 워시를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지명한다. 이게 전부예요. 금에 대한 말 없었어요. 중국에 대한 언급 없었어요. 그냥 연준 의장 후보 이름 하나 발표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금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왜? 케빈 워시가 누군지부터 설명드려야겠네요. 케빈 워시는 원래 매파, 금리 인상을 선호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비둘기파로 전향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금리 인하에도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어요. 금리 인하면 달러 약세 아냐? 달러 약세면 금값 오르는 거 아냐? 교과서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느냐예요. 경제 불안한데 금리 인하하면 금 가격이 올라요. 안전자산을 찾는 거죠. 반면 경제 호황인데 금리 인하하면 금 가격은 떨어집니다. 케빈 워시 지명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줬냐면요. 미국 경제 잘 나가고 있어. 근데 금리도 내릴 수 있어. 이걸 시장이 어떻게 해석했겠어요? 미국 경제 좋다? 달러 자산 안전하네? 금리도 내린다? 대출 싸지고 투자하기 좋네. 그러면 주식 사지, 부동산 사지. 왜 금을 사? 금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금이라는 자산은요, 본질적으로 불안할 때 찾는 피난처거든요. 경제 좋고 투자 환경 좋으면 금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금은 이자도 안 주고 배당도 안 주잖아요. 시장이 이걸 읽는데 몇 분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투매가 시작됐습니다. 2026년 1월 30일 금시장 역사에 기록될 날입니다. 온스당 5,500달러에서 4,700달러, 하루 만에 800달러, 14.5% 폭락.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냐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금이 하루에 14% 빠진 적은 거의 없어요. 금은 안전자산이라서 다른 자산이 폭락할 때 오히려 버티거나 오르는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날은 금 자체가 폭락한 거예요. 안전자산이라는 믿음 자체가 흔들렸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금의 가치는 사람들이 금이 가치 있다고 믿는 것 그 자체예요. 물리적으로 금은 그냥 누런 금속이에요. 뭘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미국 경제 황금기 온다 더하기 금리도 내린다 더하기 중국 금은 순도 의심된다. 이 세 가지가 겹치니까 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투자자들 심리가 어땠겠어요? 금 왜 들고 있어? 미국 주식 사야지. 중국 금은 나중에 못 팔 수도 있대. 지금이라도 던지자. 공포가 공포를 낳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 하루 만에 800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자, 이 폭락이 중국한테 어떤 의미인지 계산해 볼게요. 중국 인민은행 공식 금 보유량 약 2,280톤. 근데 비공식 추정치까지 합치면 3,000톤에서 4,000톤일 수도 있어요. 보수적으로 3,000톤으로 계산해 볼게요. 3,000톤은 약 9,600만 온스, 온스당 800달러 하락, 9,600만 곱하기 800은 768억 달러, 한화로 100조 원 이상입니다. 하루 만에 100조 원이 증발한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중국이 이 손실을 만회하려면
금을 팔아야 하는데 첫째, 순도 의심 때문에 일부 시장에서 거래가 안 돼요. 둘째, 중국이 금 던진다는 소문 퍼지면 가격이 더 떨어져요. 팔 수도 없고 들고 있자니 가치는 떨어지고. 2018년 무역 전쟁 때 달러 시스템에 갇혔던 중국이 이번엔 금 시장에서 갇힌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도 트럼프 손이 닿는다는 걸 보여준 셈이죠. 자,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제가 타임라인을 쭉 정리해 드릴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2018년 트럼프 1기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무역 전쟁 터뜨렸어요. 화웨이 제재했어요. 그리고 마침 킹골드 스캔들이 터지면서 중국 금의 약점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이때 트럼프가 보여준 게 뭐냐면요. 야, 달러가 무기가 될 수 있어. 내가 마음 먹으면 너희 목을 조를 수 있다고. 이걸 똑똑히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 2020년이요. 1단계 합의 맺으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풀어졌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대선도 있었고 코로나도 터졌고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요. 저는 이게 의도적인 숭돌리기였다고 봐요. 중국한테 잠깐 쉬어. 근데 내가 보고 있어. 이런 메시지였던 거죠. 그러고 나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뭐가 있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중국이 이걸 보면서 아, 우리도 달러 자산 동결담할 수 있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금을 미친 듯이 사기 시작했죠. 근데 이 기간 동안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요? 살찌우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이 금을 많이 사면 살수록 나중에 금값 떨어졌을 때 타격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사라, 더 사라, 많이 사라 하면서 지켜본 거죠. 2025년에 트럼프 2기가 시작됐어요. 돌아오자마자 뭘 했어요? 관세 폭탄. 다시 꺼냈죠. 중국은 더 불안해졌고 금 매수를 가속화했어요. 그리고 2026년 1월 딱 터졌습니다. 순도 의심 이슈가 먼저 깔리고 케빈 워시 지명이 나오고 금값이 하루 만에 14.5% 폭락했어요. 이게 뭐예요? 8년짜리 체스 게임이에요. 2018년에 첫 수를 뒀고 2026년에 체크메이트를 한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트럼프가 금을 직접 공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보유한 금 팔겠다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금 거래에 규제 걸겠다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중국 금 가짜다 이런 말 했어요? 직접은 안 했어요. 그냥 뭘 했냐면요. 연준 의장 한 명 지명했어요.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근데 시장이 알아서 해석한 거예요. 아, 미국 경제 좋아지겠네? 금리도 내릴 수 있겠네. 그러면 금 들고 있을 이유가 없네. 이렇게 읽어버린 거죠. 그리고 알아서 패닉에 빠지고 알아서 금을 던졌어요. 이게 뭐냐면요. 직접 손에 피 안 묻히고 시장이 알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싸움할 때 직접 주먹 휘두르는 건 하수예요. 진짜 고수는 뭐냐면요. 상대방이 알아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손 하나 안 대도 저쪽이 스스로 무너지게끔 판을 짜는 사람. 그게 고수죠. 트럼프가 딱 그걸 한 거예요. 8년 동안 판을 짜고 마지막에 말 하나 움직였더니 상대방이 알아서 쓰러진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게요. 2026년 2월 2일,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요. 금 시장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오늘이 일요일이라 시장이 쉬고 있거든요. 근데 내일 월요일에 개장하면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금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너무 빠졌다, 저점 매수 기회다 하면서 반등할 수도 있고요. 그건 시장이 열려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중국도 카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미국 국채. 중국이 미국 국채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아세요? 엄청나요. 이걸 대량으로 시장에 던져버리면 미국 채권 시장이 흔들릴 수 있어요. 아니면요, 위안화를 확 절하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국 수출품 가격이 싸지니까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거든요. 미국 관세 맞아도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요, 브릭스 국가들이랑 연대해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어요. 달러 안 쓰고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시스템이요. 실제로 이런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번 일로 중국이 완전히 진 건 아니에요. 한 대 맞은 건 맞지만 게임이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이 경제 전쟁에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는요, 솔직히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이 싸움이 우리 일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에이, 미국이랑 중국이 싸우는 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상관 있어요. 엄청 있어요. 금값이 움직이면요, 환율이 움직여요. 환율이 움직이면요, 수입 물가가 바뀌어요. 수입 물가가 바뀌면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는 수입 과일 가격이 달라지고 해외 여행 비용이 달라지고 심지어 대출 금리까지 영향을 받아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제 경제 뉴스를 계속 눈여겨 보셔야 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지갑에 직접 영향 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경제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당장의 한 방이 아니라 오래 준비된 한 방이다. 트럼프는 2018년에 판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8년을 기다렸어요. 시진핑이 금을 사모으는 거 보면서 아무 말 없이 지켜봤어요. 그러다가 딱 적절한 타이밍에 인사 발령 하나로 판을 뒤집어 버렸어요. 시진핑은요, 14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판 자체가 트럼프 거였던 거예요. 판 위에서 아무리 뛰어봤자 판을 짠 사람을 이기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1초가 이겼어요. 8년 동안 준비된 1초가요. 앞으로 이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분한테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요, 보통의 경제학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